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정치의 맥 시간이죠. 두 분 나와주셨어요. 서양호 사람과정치연구소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스가 거의 폭풍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참 많은 질문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뭐 김건희 씨 먼저 얘기 좀 해야죠. 네, 12일 오전에 10시 10분인가요? 영장 구속 여부가 판단이 됩니다. 되겠죠? 네, 아마 구속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네. 검찰 조사를 받아보면 네. 항상 딜레마인데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 부인 다음에는 증거를 감춰야 되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요건에 해당되고 그게 세트로 가는 거군요. 예,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일부를 인정한다. 네. 그럼 범죄 중대성이 있다고 해서 어차피 쓰레기 취하다가 네. 똥차에 치는 것처럼 네. 결국은 구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그 특검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네. 빠르게 영장을 청구했는데 15가지 혐의 중에서 한 5가지 정도는 확인하고 조사도 한 5시간 30분 만에 끝내버렸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부를 생각이 없다. 그래서 아마도 영장 청구를 기정사실화해서 신병을 확보해 놓고 네. 나머지 여죄인 10여 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해 나가지 네. 않겠는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상일 평론가님은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조사 일찍 끝났네. 네. 김건희가 일찍 집에 가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이런 맥락일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조사가 많이 되어 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씨가 그동안의 태도를 보이면 수사에 협조할 사람은 전혀 아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양태로 보면은 증거인멸의 우려는 상당하다. 왜냐하면 진술과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그동안의 거짓으로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부인 이걸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사전에 전략을 깔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 처음에 이제 그 특검에 도착해서 첫 마디. 네, 첫 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제가. 네.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을 얘기한 것은 그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 그 논리를 펴겠다는 것을 네. 여론 작업을 먼저 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이렇게 정교하게 증거인멸과 입맞추기와 뭐 이런 것들을 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다 보여준 거예요. 네. 협조도 안 해, 협조도 제대로 안 해, 그렇죠. 자기 요구도 강해, 네. 그다음에 증거인멸도 할 것 같아, 여론 조작도 이렇게 사전에 자락을 깔고 들어가 네. 이러면 네. 이거는 뭐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있는 인물이 아니다. 이건 구속을 통해서 압박을 해야 네. 그나마 조금 입을 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모든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하나하나 얘기하더라도 뭐 일단 나토의 그 목걸이도 벌써 한 6번 정도 설명이 바뀌었죠. 현지에서 빌렸다. 나중에 뭐 하여튼 이거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한 7번 정도 이제 바뀐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단독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제 참 흥미로웠던 게 KBS 단독 기사입니다. 다이어 큰 거라 놀라셨다. 뭐 이런 취지의 문자가 오고 간 것 같은데 그걸 포착했나 봅니다. 한마디로 이제 통일교 현안을 청탁받는 과정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준비가 됐고 건지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씨한테 전달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 받아보고 이제 한마디로 기쁘셨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것들은 뭐 문자도 나왔고 뭐 가장 좋게는 이제 실물이 나오면 제일 좋겠지만 그건 어디론가 숨겼겠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도 참 빠져나가기가 힘들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김건희 씨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데 그렇죠. 피의자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그리고 이런 물증들과 일치하지 않은 점이 너무 많죠.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다이아와 관련된 통일교로부터 받은 거로 추정되는 네. 그런 물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도이치모터스 그 조사에서 그 통화 녹취록에 4,200만 원이 김건희 씨의 이익분이 됐는데 이거 손실 보상이 확실하다라고 진술을 한 걸로 보면 네.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등등 해서 계속적으로 본인의 진술 주장과 그렇죠. 피의자 관련 피의자들과 물증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뭐
그 신병 확보한 이후에 진술과 무관하게 이런 물증과 관련자의 진술에 의해서 기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어제 KBS 내용이 이런 거예요. 2022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지금 이제 구속된 윤 전 본부장 그 사람이 이제 모든 진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아까 그 과정을 통해서 김 여사한테 전달이 됐다. 그래서 기뻐하더라. 그런데 김 여사는 조사에서 목걸이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또 샤넬 등등 고가 가방과 함께 인삼차가 등장하더라고요. 천수삼인가요? 전 처음 들어보는데 솔직히 제가 너무 과문한 탓인지 이게 굉장히 비싼 거라고 이게 도대체 어떤 건데 이렇게까지 오고 가는 겁니까? 고가입니까? 뭐 저도 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 차도요. 그 조금의 우리 그 뭐 잘 모르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금만 차이가 나도 와인처럼 가격 차이가 확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군요. 같은 뭐 이름에 보이차라고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네네. 보이차도 같은 보이차지만 이게 뭐 어떤 것은 뭐 몇백만 원 한다고 하고 굉장히 어떤 것들은 뭐 몇만 원 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저희 같은 사람은 잘 모르죠. 그런데 김건희 씨 같은 사람은 그런 걸 되게 따지는 사람이잖아요. 뭐 그림 같은 것도 이렇게 전시 사업도 하고 이렇게 문화적인 거를 파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거를 받았을 때 얼마나 따지고 또 그 작은 차이에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예, 그런 모습이 뭐 선하게 보이는데 자기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 뭐 아무런 받지도 않고 네. 아무런 뭐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나와도 다 부인하겠다 이걸 깔고 가는 것이고 그러나 그 보면은 A급 비화폰을 가지고 모든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전화를 할 수 있었던 위치 그리고 모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이 그 윤석열 정권에서 일어나면 그때는 의심해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냥 김건희 이렇게 우리가 V제로 V제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수없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본인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런 뭐 많은 것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고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은 김건희의 모습에 너무 진짜 어처구니 없어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을 제대로 단죄해내는 것이 우리 법이 해야 할 일이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제발 좀 제대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태양인 체질이라 인삼은 먹지 못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특검이 들이밀었다고 하죠. 바로 그 뭐 며칠 뒤에 뭐 김 여사랑 그 윤 전 본부장하고 직접 통화한 녹취가 있는데 한학자 총재가 먹는 그 인삼가루냐 내가 윤 본부장 아니면 언제 이런 거를 먹어보느냐라는 취지의 김건희 씨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냥 증거인멸 뭐 빼박인 것 같습니다. 뭐 몸에 확실히 반응이 있다라고 본인 녹음이 그 통화 녹취가 나왔고 그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약발이 잘 받는다는 얘기인데 약발 잘 받는 약은 그 뭐 부르는 게 갑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고가의 그런 인삼차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그것은 알선 수재에 해당하는 거죠. 고가예요, 다들. 그 다이아 목걸이나 뭐 샤넬백 이런 것도 그렇고 무엇인가 통일교가 특히 한학자 총재의 미국 그 도박 그 사건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과정에서 그 권성동 의원의 이름도 나오고 그리고 김건희 씨에게 구명도 한 걸로 봐서는 알선 수재 혐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뭐 YTN 캄보디아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뭐 그런 문제로 보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본인이 부인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증거와 물증들 그리고 증언들 차고 넘치기 때문에 구속영장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더 이상 윤석열과 김건희를 이해하려고 들지 말아라. 그냥 외워라. 받아들여라. 뭐 이런 건데
아니 외우고 받아들일 이유가 뭐 있나요?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저런 사람이 격리하고 배제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봅니다. 왜 우리가 그걸 외우고 네. 받아들이죠? 그냥 네. 저는요 좀 망명 신청해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망명 신청. 그럼 안 박수 치면서 좀 아니 안 보고 싶어요, 진짜. 네, 감옥 가실 건데요. 네. 안 보게 될 겁니다. 네. 아니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진짜 질문을 할게요. 이렇게 빼박친 거, 예를 들어 뭐 명태균하고 통화한 거, 뭐 여러 녹취록도 있죠. 지금 윤 전 부부장 녹취록도 있죠. 문자도 있죠. 이게 우리 일반 국민들이 아는 것도 차고 넘치는데 그렇죠. 끝까지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뭐 지구상에서 지금 이렇게 발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상태로 사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저건 전략도 아니고 옆에 변호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전체적으로 증거, 물증 이런 것 때문에 구속은 불가피한 것 같고 하기 때문에 법리적 대응은 전혀 관심이 없고 정치적 대응, 정치적으로? 이 정치 보복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보다는 적극 지지층에 대한 소구하고 네. 그래서 이 전체 프레임을 현 정권에 대한 과거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몰고 나가는 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수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 얘기를 네. 방송에서 오래전부터 제가 했어요. 뭐냐면 법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회적인 갈등을 크게 해서 네. 사회적 갈등의 한 축에 쓰면 뭔가 그거로서의 또 다른 살 길이 열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나쁜 사람들인 거죠. 네. 그 갈등의 한 축에 세우는 사람들은 멋모르고 나가가지고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피해를 밟고 서서 자기들은 살 길을 도모하겠다. 네. 참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윗사람 내지는 지지하는 사람으로 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 왜 그걸 깨닫지 못할까? 저는 참 안타깝고 그분들에 대해서 네. 뭐 어떻게 좀 가가지고 좀 깨우쳐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 본인들을 이용하고 배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예? 아니 군인들도 진짜 그 위기에 몰아놓고서 아니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고 책임을 떠넘기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정도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사회 갈등을 먹이 삼아서 본인들이 살겠다는 사람들은요. 네. 정말 제가 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네.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야 된다. 이건 시민권 자체가 인정돼서는 안 되는 분들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최근에 뭐 국민의힘 지지율 뚝뚝뚝 떨어지는 거 보면 이제 여론이라는 게 확실히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김건희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은 정재욱 판사로 네.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제 정재욱 판사 이런 큰 사건을 맡다 보면은 영장 담당하는 판사가 누구야? 이분은 이력은 어때? 여러 가지 솔직히 궁금해요. 일단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교차하는 그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분인데요. 네. 잘 아시겠지만 우려는 네. 전체 영장 전담 판사 4명 중에 3명이 공교롭게도 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네. 수원지방법원은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 불릴 만큼 가혹하게 영장을 청구했던 곳인데 그랬었죠. 잘 아시지만 이정재 판사 같은 경우는 그 쌍방울 대북 송금을 유죄로 판결하면서 검찰 측 주장을 그대로 판결문을 인용한 네, 판사고 이정재 판사. 예, 네. 박종호 판사는 김혜경 여사의 음식값 10만 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정재욱 판사도 같이 수원지법의 판사로 재직했기 때문에 그런 수원지방법원 출신들의 이재명에 대한 정치 보복 성향이 남아있지 않겠냐는 우려가 일부 있고 네. 또 반면엔 또 일각에서는 이 양반이 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이긴 하지만 정재욱 씨가 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처음 판사 활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법률구조공단 일인데 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세평이 좀 있고 또 하나는 이상민 전 행자부 장관에 대해서 네. 구속영장 청구 시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재욱 판사는 이상민 전 장관 네네네. 구속 결정을 내린 그 영장 전담 그렇습니다. 판사군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우리 수원지방법원 출신 조희대 대법에 뭔가 좀 의도가 있는 서울중앙지법 3명이나
그 수원 한꺼번에. 출신들을 발령한 것에 대한 의심이 드는 반면 아까 말한 그런 약간의 이상민 장관에 대한 영장을 네. 심사에서 구속 결정을 했던 구속 결정을 했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구조공단에서 약자를 위한 법률 구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기대가 좀 있는 뭐 그런 양면이 교차되는 정적 판사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서영훈 평론가님께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이게 뭐 과거에 뭐 이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주 그냥 드라이하게 보더라도 같은 지법에 있던 사람을 아주 비슷한 거의 같은 시기에 서울중앙지법이라는 그 중요한 곳에 영장 판사로 3명을 동시에 옮기는 거는 당시 법률가들 사이에서 이건 정말 처음 보는 장면이다. 그렇죠. 이례적이고 유례가 없는 그런 거죠. 왜냐하면 영장 전담부를 새로 구성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에 공정성 시비나 이런 게 없게 다양하게 구성을 하고 어떤 치우침 같은 걸 만들지 않는 노력을 해오는 게 그동안의 이제 관례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12.3 계엄 이후에 그런 것들이 쭉 일련의 영장들이 들어오는 상황, 압생영장이라든가 뭐 체포영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2월에 이렇게 특별한 성향의 그걸 보수 성향이 강하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을 한꺼번에 이 영장 전담 한 부서로 이렇게 보낸다는 것은 상당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12.3 이후에 2월 정도에 2월 정도에 쭉 이루어진 일이니까 이게 상당히 그 당시에 뭔가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과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그때 2월의 상황과 지금 8월의 상황은 너무 다른 거죠. 그렇죠. 윤석열이 탄핵이 됐고 대통령이 더 이상 아니고 그리고 지금 뭐 많은 그 국민들이 이미 뭐 대선을 통해서 심판도 하고 정권이 바뀌어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월의 우려가 8월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것 같고 법원을 보면은 또 상당히 또 굉장히 좀 정치적인 성향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의심받는 그리고, 판단들이 많았죠. 그렇죠. 그리고 여론을 또 보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향이 법리를 이기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영장전담부 같은 경우는 성향이 많이 작용해서 법리를 넘어서는 경우도 꽤 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려한 건데 지금의 어떤 지형상으로 보면은 성향이 법리를 넘어설 상황을 만들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제 굉장히 거의 95% 비율로 나온다는 그 압색 영장도 일부 이제 기각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가장 눈여겨본 거는 이분은 이제 수원지법 그쪽 출신은 아니지만 남세진 판사 같은 경우는 김용대, 김계환 사령관에 대해서 이제 뭐 구속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또 어떤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 아니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참 들고요. 네. 일단 우려하고 있다는 말씀 잘 들었고 그래서 12일 날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윤석열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이 특검이 너무 일찍 포기한 게 아닌가라는 질타가 있는데 각각의 또 사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영상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올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대통령이 오죽하면 팔이 아프다고 좀 놔달라고 사정을 할 정도였겠습니까? 강제력을 동원해서 데려간다면 그것은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이고 형법상 가혹행위에 해당됩니다. 어제 상황을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뭐 정말로 일국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인지 헌법을 수호하고 그랬던 사람인지가 의심 가는 거의 잡범 수준의 행태를 보인 것 같습니다. 1차 영장 시도회 때는 속옷쇼를 보여주더니 어제는 또 의자를 붙들고 뭐 안놔줘서 실갱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일반 제소자들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구치소나 교도소에 CRPT라고 기동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술 경관들 교동관을 중심으로 해서 반짝 들어다가 강제 구인을 하고 하는데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뭐 그 거구의 체중이어서 들기는 쉽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여럿이 교도관들이
인체가 가능했을 때도 불구하고 네. 결사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그 체포에 불응한 걸 보면 사법체제 형사사법체제를 부정하는 거고 네. 피의자는 반드시 검찰의 조사라든가 네. 재판에 출석의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면 부정하는 걸로 봐서 네. 좀 저런 행태 하나하나가 꼴불견이다가 아니라 사법체제를 전반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으로 강하게 엄하게 이건 별도 처벌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대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최순실 씨 네. 강제 이제 구인할 때 그때 담당 검사 어쨌든 윤석열이었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수십 년간 검사로 사실 법 위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강하게 압박하면서 수사했던 게 본인이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포인트가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정성호 법무장관이 어쨌든 서울구치소 측에 이번에 제대로 좀 대응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잘 그 실행이 안 된 것 같아서 이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네. 이 양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윤석열 변호인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 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나는 게 지금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누가 화를 내요 지금? 그 10명의 젊은이들이 네. 무슨 가혹행위를 위법하게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어떤 선량한 한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네.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당한 법 집행을 하고 법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잘못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어디다 대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저는 네. 그 변호인이 법조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무리 본인이 대리를 한다지만 네. 법적인 것에 문제가 있는 것만 얘기를 해야지 그런 어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하려고 그러고 나쁜 사람으로 치환하려고 하고 네. 이런 시도를 하고 거기에 자기 감정을 표출한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네. 윤석열 피고인은요. 지금 잘 말씀해 주셨지만 헌정 질서도 지금 뭐 유린하고 있는 거고요. 네. 법치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무엇보다 나쁜 것은요. 이런 걸 떠나서 우리 미래 역사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였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 사람이 저렇게 하면 일반인들은 최고 권력자였던 사람도 저러는데 네. 우리는 왜 못해?라는 그렇죠.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위에가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네. 더 어떤 자기 검열이라든가 도덕적인 잣대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안 그러겠지만 또 범죄에 어느 정도 가담을 하거나 가담하려는 사람들은 그 핑계가 네. 훨씬 커져요. 네. 그러면 우리 역사의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역사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역사도 망가뜨리고, 그러니까 헌정 질서와 법치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역사도 망가뜨리고 미래 역사도 망가뜨리고 있는 사람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우리가 네. 대통령으로 정말 이 국제적인 망신도 이런 망신이 지금 없다 이런 진짜, 생각이 듭니다. 네. 외신에서 전달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네. 그 구치소장에게 그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네. 그 나서라고 그 당부 지시를 했죠. 지시하고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제가 보기엔 그 구치소 측에서는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뭐 지금 아마도. 정성호 네. 장관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정성호 장관으로부터 질책과 문책뿐만 아니라 국정감사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가을에 국회에 가서도 호되게 당할 거기 때문에 아마 이판사판으로 열심히 했을 텐데 극렬하게 저항했을 것 같고요. 그랬겠죠. 예, 10사람이 달려들어도 한 사람이 창틀 잡고 문 잡고 버티면 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그만큼 그 교도관들이 이런 전례가 별로 없었을 겁니다. 일반 재수자들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전례가 있어요. 그동안 네. 전직 대통령들도 자신의 명예와 헌법 질서에 대한 존중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그 네. 당당하게 임하고 자기 할 주장을 했을 텐데 이렇게까지 저항하는 게 처음이어서 아마 그 구치소속에서 아마 많이 당황했을 것 같고요. 이후에 특검도 더 이상 체포영장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교도관이라든가 그 상황 국민 여론에도 그렇고 별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아마 체포 불응 조사하지 않고 네. 바로 뭐 재판을 넘기는. 재판에 넘겨서 기소 절차를 밟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좀 됩니다. 일단 근데 체포영장은- 저는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지금 우리가 이게 강제 구인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니거든요. 체포예요. 체포 강제 구인이 아니라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된 겁니다. 네. 그건 뭐냐? 불법을 하는 현행범을 체포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체포에 거부하는 것도 불법 현행범이에요. 현행범. 그럼 현행범을 제압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교도관들은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방식이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유혁 우리 전 감찰관님하고 얘기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검사면 수사관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수사관들이 체포하게 하겠다, 이런 수사관들이. 말씀을 네. 하시던데, 저는 그런 식의 시도를 한번 더 해보는 것도 맞지 네. 않을까. 왜냐하면 수사관들은 그 범죄 현행범을 제압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네. 결박을 통해서 수갑을 뒤로 채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력화 해가지고 끌고 나오는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자, 이게 무슨 이런 법을 집행하다가 조금 다치고 그랬다?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는 아무 범죄자도 현장에서 체포할 수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교도관들 알겠습니다. 시키지 말고요. 제가 볼 땐 다음엔 수사관들이 가서 그 불법 현행범 체포를 해가지고 데려오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마디로 거의 발악을 한 거잖아요. 안 잡혀가겠다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참 답답한데 이런 사람을 재입당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무려 지금 당대표 이제 후보로 나선 김문수 씨 입에서 나왔습니다. 아, 진짜 이런 기사 읽고 싶지 않거든요. 이 발언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안철수 조경태 후보가 당대표 선거에서 일갈했더만요. 오늘 보니까 김문수 후보 향해서 제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뭐 이 윤석열 씨의 재입당은 개인의 재입당의 명예회복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12상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한 입장과 태도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내란과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스스로들 무죄임을 그 정당성을 입증하는 게 아마 입당의 퍼포먼스일 텐데, 네. 이런 문제를 이렇게 쉽게 결정하는 거 보면 아마 국민의힘이 이제는 10%대 지지율을 벗어나서 아무리 전당대회 때 고정지지층 표를 받기 위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비상계엄과 내란 문제까지를 면죄부를 주는 듯한 네. 재입당 얘기 나오는 것 자체는 정당으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한 그 현재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요. 네. 빨리 윤리 열어서 출당시켜야 돼요. 왜냐면 지금 지지율이 만만치 않은데요. 안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네. 저는 이제 어떤 민주당의 뭐 당대표가 아니니까 네.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당대표라면 진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왜냐면 저희가 위원정당 해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냥 개인 지도자의 일탈이니까 그건 과하다. 네. 이렇게 저도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네. 이거를 당에서 이런 사람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 당은 그 내란과 관련된 구조화가 네. 이루어진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럼 어떤 구조적인 어떤 내란 동조에 이게 있다면 그때는 위헌정당 해산 청구할 만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진짜 울고 싶은데 저는 뺨 때려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으려면 네. 이거 만약에 재입당 받아준다? 국민 여론이 위헌정당 해산 이거 들어가도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네. 그 강성 지지층 빼고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국민의힘 지금 이거. 알겠습니다. 지금 예. 윤석열 씨 재입당이 문제가 아니라요. 이 통일교와 긴밀한 관계로 의심되는 권성동 의원 거치나 빨리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의 맥시간이었고요. 서양호 사랑과 정치 연구소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